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다면 혹시나 부작용이 생겼을 때 발빠르게 대처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영구히 문제가 생기는 그런 심각한 부작용이 안 생긴다는 거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자, 안녕하세요. 성형외과 전문의 황용석 원장입니다. 오늘은 광대 축소술 후에 생길 수 있는 부작용에 관한 의문점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기본적으로는 이래요. 축소수술이잖아요. 뼈대가 줄어들면 풍선에 바람 빠진 것처럼 얼굴 자체도 작아지면서 그러면 남아있는 살들이 마치 흘러내릴 것처럼 그렇게 예측을 하는 건데, 실제로 제가 수술을 하면서 정말로 처짐이 발생하는 경우를 본 거는 정말 드물고요. 대부분의 윤곽 수술을 하는 분들이 그렇지만 연령대가 아주 많은 분들이 하지는 않기 때문에 축소한 후에 처지는 거, 그걸 걱정할 연령대는 아니시라는 거 얘기해 두고 싶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우리가 축소 후에 볼처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는 거는 마치 처지는 게 생길 거라는 어떤 선입견 있죠. 그런 걸 갖고 있는 상태에서 내가 거울을 보게 되면은 실제로 광대가 축소가 됐기 때문에 볼이 더 나아 보이는데, 이거를 이제 밸런스가 바뀌는 거죠. 위쪽이 축소되고 아래쪽이 나오니까 마치 위에 있는 게 아래로 내려간 것 같은 그런 착시 현상. 사실은 광대 축소의 효과가 제대로 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볼이 부어서 나와 있는 게 그게 복합적으로 맞물리면서 볼이 처진 것 같은 그런 효과를 내는 거예요. 이거는 초기 단계일 때고요. 완전히 다 회복을 하고 나서 붓기도 빠지고 볼살에 있는 이런 흉살 같은 것도 다 사라지고 난 이후에는 얼굴은 단지 축소돼 있고 볼살은 그대로 그냥 그 위치에 있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고, 광대가 잘 축소됐기 때문에 그렇게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볼처짐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분류압인데, 이거는 이제 광대 축소라는 거는 원래 산발이 형태로 얼굴에 단단하게 붙어 있던 광대뼈를 앞뒤를 다 잘라서 가장 이상적인 위치로 이동시킨 다음에 고정해서 축소된 효과를 만들어내는 수술이기 때문에, 이 고정되어 있는 과정이 단단하고 제대로 고정되어 있지 않게 된다면 이 뼈는 놀게 되는 거죠. 움직이는 거고, 그렇게 되면 뼈가 아무로 붙지 못하고 계속 움직이는 상태가 되고요. 이런 상태가 되어 있는 뼈는 양옆에서부터 녹아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돼서 뼈가 움직이지 않게 되는 부작용을 분류압 부작용이라고 해요. 분류압은 앞광대 쪽에 생길 수도 있고 뒷광대 쪽에 생길 수도 있는데, 뒷광대보다는 아무래도 앞광대 쪽이 좀 더 분류압이 생겼을 때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원래 광대 축소술은 앞고정은 이건 무조건 해야 됐었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앞뒤가 다 고정돼 있을 때 훨씬 더 강한 힘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 대부분 다 뒷고정까지 하고 있는 추세고요. 저 같은 경우는 뭐 성격이 약간 좀 옵세시브한 경향이 있어서 그렇기도 한데, 앞뒤로만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어차피 이거는 산발이 구조라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저는 윗고정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윗고정까지 하고 나면은 지금 걱정하시는 부작용인 분류압 부작용을 상당히 효과적으로 예방을 할 수 있고요. 결국 중요한 거는 이 수술은 원래 병이 있던 거를 치료하는 수술이 아니기 때문에 위험 부담을 가져가면서 수술을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분류압이 생기지 않도록 안전하게 하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광대 축소 수술한 이후에 부비동염이 생길 수 있다, 축농증이 생길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광대의 앞광대의 이 끝단 부분이 바로 부비동하고 직접적으로 연결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45도 광대 쪽에서 제대로 된 축소 효과를 내려고 절골을 시행을 하게 되면은 부비동의 제일 최상단 뚜껑이라 그러죠. 그 부분이 열리게 되는데, 수술을 할 때는 당연히 부비동이 열리고요. 그래서 수술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코로 피가 나와요. 정확히는 이제 피가 섞인 부비동 내에 있는 체액들, 콧물이죠. 그게 이제 섞여서 나오게 되는데, 그게 이제 마치 코피가 나는 것처럼 오인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잘 보면 색깔이 막 그렇게 진하고 빨갛고 그런 게 아니고 멀건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고여있는 피가 나오는 거다 정도로 보시면 되고, 수술한 지 뭐 일주일에서 2주 정도 됐을 때 거기에 만약 염증이 생긴다 그러면 그게 이제 부비동염으로 진행을 하면서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특히나 기존에 만성 부비동염을 앓고 계셨던 분들이나 아니면 최근에 코감기에 걸려서 부비동염이 진행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광대 축소술을 시행하게 되면은 이런 부비동염 발생 가능성이 조금 더 올라갈 수 있고요. 그러나 이 부비동염을 뭐 항상 이렇게 걱정하고 우리가 수술을 해야 되는 거는 아니고요. 이 부비동과 코 안을 이어주는 관이 있어요. 원래 부비동 안은 코 쪽 비강이랑 통에 있는 그냥 깨끗한 공간이고, 이 공간을 이어주는 관이 있는데, 그 관을 통해서 부비동 안에 나오는 이런 피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다
배액을 시킬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걸 배액을 하는 거는 약간 그 사람 해부학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쉽게 이렇게 막 빼낼 수 있는 건 아니고, 수술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관리하는 법을 알려드려요. 상악동 관리법이라고 해서 따로 알려드리는데, 그 방법을 충실히 잘 따라만 주신다면 부비동염이 생기는 그런 부작용은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배액하는 이 운동을 하고 나서 아직까지 제가 부비동염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걸로 보면 아주 특수한 경우가 있었어요. 안쪽에 이제 만성 부비동염에 상악동에 그 치아가 덧니처럼 안쪽으로 나가지고, 너무 복잡한 케이스여서 이걸 설명을 드리긴 조금 힘든데, 그 경우는 제가 이건 생길 거니까 알고 계셔라 라고 하고 수술한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비동염 생긴 적이 없고요. 그 다음에 그럼 부비동염이 만약에 정말로 생겼다, 정말 가능성이 낮지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때는 우리가 광대 축소술을 할 때 이 앞쪽으로 해서 접근을 해서 광대 축소를 하기 때문에 이미 수술되어 있는 그 상처를 통해서 이 앞쪽으로 부비동에 고여 있는 이런 이 상악동을 통해서 부비동염이 생긴 이 염증을 빼낼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한 치료법도 이미 다 확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안심하고 수술 받으시고 부비동 관리 잘 하신 다음에 혹시나 만약에 생기면 그때는 병원 의사들과 잘 연락을 해서 관리를 잘 받으시면 뭐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광대 축소술은 뼈를 잘라서 내가 원하는 위치로 뼈를 갖다 놓고 다시 고정을 시키는 수술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뼈의 이 형상 자체가 매끈해져 있는 상태에서 뼈를 잘라서 안으로 이동시키는 수술이기 때문에 이동한 부분과 이동하지 않은 부분 사이에서 단차가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만약에 그 단차를 피하겠다고 단차를 만들지 않고 수술을 하게 되면 결국엔 그 수술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차가 무조건 생기게 되는데, 이 단차를 바깥에서 기를 쓰고 이렇게 눌러보게 되면은 그러면 만져지게 되는 거죠. 그 현상이 이제 계단 현상인 거고요. 근데 이제 이 계단이 만약에 유관상 보이거나 아니면 심각하게 이게 만져지는 정도라 그러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 단차가 점점 희미해지기도 하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단차가 최소한으로 생길 수 있도록 수술할 때 이 단차 계단 부분을 좀 갈아내서 다듬거든요. 그렇게 되면 훨씬 덜 만져진다는 거. 이거는 앞광대 쪽에도 단차가 생길 수 있고 뒷광대 쪽에도 단차가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앞, 뒤 모두 고정을 하기 때문에 고정 전에 그 단차를 보고 최소한으로 만들 수 있도록 갈아내서 다듬어 드리기 때문에 실제로 제가 수술한 분들 중에서 단차 관련해 가지고 저한테 심각하게 문제가 됐던 경우는 한 분도 안 계셨어요. 그러니까 내 외형 있죠. 성형수술이라는 거는 어차피 유관상 바라보는 나의 윤곽 라인, 이거를 개선해서 얼굴형을 다듬으려고 하는 수술이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얻어지는 게 크다 그러면 기를 쓰고 만져져서 만져지는 이 뼈의 윤곽, 이런 단차에 대해서는 너무 그렇게 신경 안 쓰셔도 된다, 이렇게 안심을 시켜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광대 축소 수술 후에 생길 수 있는 흔하고 조금은 걱정스러울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다음번에 좀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요. 다음에 다시 뵐게요. 감사합니다.